공수처 출범 법정 시한이 넉 달이 지났는데 아직 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또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공수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과 인내에 대한 대민주당이 책임있게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이 추천위원회에 야당 목소의 추천위원 두 자리를 두고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중립적이라고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하기 전에 이제 겨우 한 번 추천위원회를 했는데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이 아닙니다. 예, 오늘의 초대 손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하고 인터뷰할 생각하면 예. 기대되고 설레고 왜 그러십니까, 국장님? 말씀도 시원시원하게 잘하시고 아이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팬입니다. 예. 저도 역시 백운기 국장님 팬입니다. 공수처 이야기하기 전에요. 지금 지역구가 대전 서구이죠. 네네. 거기는 코로나 상황 어때요? 비교적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한 명, 두 명 예. 이런 상황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서울이 지금 강화가 되고 그러네요. 호남도 그렇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코로나 잘 막아내야 할 그러게 텐데 그동안 우리가 선방한다고 했는데 이 겨울이 되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공수처 관련해서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고 국민의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는데 누가 더 참은 겁니까? 국민의힘은 안 되게 하려고 참은 거고요. 저희들은 어떻든 국민의 염원을 받아들여서 되게 하려고 가능한 한 야당을 협조를 얻어서 순리적으로 하려고 참은 건데 이제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반대했을 때부터 공수처는 막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공수처 법안이 잘못돼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계속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또 추천은 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했죠. 그리고 지금도 전체적인 뭐 이러저러한 여러 얘기가 있지만 지금도 반대하는 건 틀림이 없고요.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든 다수 의석을 가지고 지난번 패스트트랙 지금은 이제 7월 15일 날 공수처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다수 의석을 가지고 더 이상 못 기다려준다.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분위기. 예. 그리고 새로운 법안을 내므로써 야당의 이제 끝까지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책을 저희들이 무력화시킬 가능성을 내비치니까 예. 말 그대로 고육지책으로 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들어오긴 했죠. 들어와가지고 무제한적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두 후보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은 비토권이 아니라 우리 비토권이라 하면은 여당이 추천하는 후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못하게 막는다. 혹은 다수결의 권리에서 거대 다수가 일방적으로 가는 걸 막는다는 것이지, 그 비토권은 야당 추천 인사를 뽑으라는 것이 비토권이 아닙니다. 그렇게 치면은 비토권이라 표현하지 않고 야당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다라고 차라리 법에 명시하는 게 맞았죠. 그런 측면에서 그 비토권을 지금 남용이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어떻든가요? 정말로 이렇게 후보 추천하는 게 진정성이 없어 보이던가요? 전혀 공수처장 감이 안 되는 분들을 추천했습니까? 야당 추천 후보님 중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예. 분도 있고 두 분 다 잘 아는데요. 예. 한 분은 극단적으로 공수처 자체를 폄훼하신 분이잖아요. 예. 공수처의 존립 근거와 가치를 폄훼했기 때문에 그런 분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다른 한 분은 뭐 비교적 평가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조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당 추천 후보 한 사람,
야당 추천 후보 한 사람 이런 조합이 있을 수 있고 또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께서 지금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신데 법원 행정처장이 추천한 후보 한 분 또는 뭐 여당 후보 한 분 혹은 야당 후보 한 분 혹은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한 두 후보가 있습니다. 완전 중립지대입니다. 거기서 한 분 또는 야당 후보 한 분도 만약에 변협 회장이 추천한 후보 한 분과 야당 추천 후보 하나를 받아달라라는 얘기를 선제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했다면 어쩌면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국민의힘의 두 후보로 이 투표하는 그걸로서는 이거는 안 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방법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한때 보도에 신문 보도에 야권에서 추천한 후보 그러니까 김경수 고검장 얘기죠. 그것을 여당이 받을 수도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정말 그런 움직임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다만 얘기해 볼 수 있는 카드 중에 야당 추천 후보로서 김경수 후보라면 그것은 여당 추천 후보도 한 번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여당은 안 되는 거고 중립지대 안 되고 오로지 야당 후보만 얘기하니까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온 것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만들 때 7명 가운데 6명 찬성인가요? 네. 이게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상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의결 정도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든 거 그렇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어렵게 법을 만들면서 왜 이렇게 굳이 만들었을까요? 저희들은 야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있을 때 여당이 비토하고 여당이 추천하는 후보가 있을 때 야당이 비토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뉴트럴, 즉 중립지대로 중립적인 인사로 수렴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야당의 소위 이성이라는 거, 야당의 어떤 이성적 판단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공수처법이라는 거 제가 제일 먼저 낸 사람인데요. 예. 그런 설계를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다시 또 반복된 얘기지만 그런 그래도 뭐 대원도 판단이 3분의 2고 의원 제명도 3분의 2인데 7분의 6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은 얘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숫자였죠. 이번에 정말로 25일 날 지금 소위원회를 여는데요. 3분의 2, 지금 우리 법률과 헌법에 의해서 최고 가중 의결 정도수는 3분의 2입니다. 혹은 5분의 3인데요. 예. 3분의 2로 개정하는 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논의 차원이 아닌 것 같던데요. 오늘 뭐 이낙연 대표도 좌하고 우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올해 안에 무조건 통과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법사위에서 지금 분위기가 올해 안에 꼭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국장님 올해 안에 정도가 아니고 예. 지금 11월 25일 내일 모레면 일소위가 열리고요. 거기서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은 대안을 만들어서 결국은 현재 7분의 6이 궁극적으로 공수처 출범에 절대 장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완화하는 3분의 2 안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우리 법사위원들 전부 다 완전한 공감대가 되어 있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12월 2일 본회의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라는 기본적인 계략적인 그런 설계는 그림은 갖고 있습니다. 12월 2일 본회의. 예. 이번에는 뭐 법사위원장도 이제 여당이 맡고 네. 있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아예 국민의힘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건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이겠지만요. 이 사안으로 다른 사안도 아니고 공수처의 출범 자체를 하겠다라는 지금 이 마당에서 여당의 선택에 대해서 그것에 반대해가지고 만약에 보이콧을 한다든지 거리로 나간다 하면은 그것을 이해해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예. 그것은 결코 국민들이 수용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일 본회의 처리 입장은 확고합니까? 예, 저는 확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뭐 아주 기본적으로 의회주의의 신봉자시고 철저하신 분이니까 혹시라 한 번이라도 12월 9일까지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뭐 일주일 상관이니까 그 사이에 혹시 한 번 여야 간의 어떤 중재를
할 개연성은 있습니다. 예. 공수처법 관련된 개정 법안을 국민의힘도 뭐 만든 게 있습니까? 네, 유상범 의원께서 낸 건데요. 그것도 같이 그러면 논의합니까? 논의는 같이 논의되고 아, 있습니다. 예. 혹시 그것은 주요 내용이 뭡니까? 그건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공수처 얘기 이 정도 하고요. 추미애 장관과 아이고, 윤석열 총장 뭐 그 안에 몇 번 뭐 대안으로 좀 뭐 만나서 술도 한잔하면서 좀 풀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죠?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람과 사람, 어떤 기관장과 기관장으로서 어떤 대립하고 갈등을 겪는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간 켜켜이 묵혀왔던 검찰 개혁이라는 큰 과제, 그 속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즉 제도적으로 공수처 문제는 이미 국회의 문제가 됐고 검찰랑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미 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됩니다. 즉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인사도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2번의 인사를 했습니다. 형사부 그리고 공판부 검사들을 주요 배려를 하는 그러한 인사 패턴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특수부 축소, 즉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이것도 일종의 방향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검찰의 조직 문화의 개선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켜켜이 묵혀왔던 즉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말 그대로 상명하복의 군사문화와 같은 그런 일사불란한 체제, 검사들도 준법률가이고 준사법기관으로서 각계 우리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무라고 되어 있지 검찰의 직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즉 검사 개개인 한 사람이 법률적 존재이고 독립된 관청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대립 갈등이 그것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조직 문화가 아직 개선이 안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식의 조직 문화에 입각해서 마치 선거운동하듯이 전국을 유세하듯이 다니면서 뭐 선동이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선 검찰들을 지금 사실 흔들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패에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제 나갈는지 모르겠으나 임기를 다 마치고 나갈는지 그 전에 나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검찰만 우리 밑에 있는 검사들만 멍들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분 연수원 동기시라면서요. 동기죠. 예. 좀 그 쭉 이렇게 물론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또 검찰, 법원 이런 차이도 있고 그렇게 쭉 보면서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보다 뭐 나이가 좀 많죠, 늦게 많으시니까 뭐 됐으니까. 친구란 예.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예전에 형이라고 그랬다가 예. 뭐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어느 시점부터는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는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예. 제가 쭉 지켜본 과거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이렇게 지난 정부에서 좌천의 좌천, 사실상의 징계를 받을 때 이후로 우리 정부에 들어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약 임명되고 그 뒤에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정치적 야망을 예. 갖게 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뭐 과학적 근거는 없으나 예.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정치적인 야망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가 그런 의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리라는 게 뭐 오늘 이런 말씀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정리라는 게 이게 일도양단적으로 한 칼에 의해서 또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정리되거나 뭐 해임건이라든지 또는 뭐 탄핵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한 칼에 정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연히 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기관장입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신분 보장이라는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수사도 있고 감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어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객관적인 근거가 나오면 그 역시 성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연말 연초 상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뭐 그것이 뭐 거취의 문제라기보다는 객관적 근거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인터뷰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불러주십시오. 네. 뉴스와이드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